올 하반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투자해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와, 세상이 바뀌겠네. 올해 당장 이익을 내나? 그럴 때는 당장 쇼미더머니 이렇게 경제를 알아야지 돈의 흐름을 알고 재테크 면에서 유리해진다라는 거는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초보자 입장에서 경제 이슈 이런 거 읽으면 너무 생소하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경제 공부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3개월 지나면 나 이거 뭔가 좀 본 것 같아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뭐 기사 하나 읽는데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뭐 계속 그러다 보면 요거는 대충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는 것이 좋고, 근데 그걸 계속 본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되고요. 3개월 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이런저런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제일 좋은 게 책을 한 권 읽는 거예요. 아, 경제 관련 서적. 내가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요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저것들을 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야, 요 사람이 잘한다던데, 요 사람이 잘한다던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죠. 아,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공부할 준비가 된 건가요? 네. 그때부터는 하나하나씩이 이 의미를 가지면서 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집에 널 얕게 알아가는 건데, 저는 투자에서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그냥 딴 거 몰라도 요 하나는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좁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요건 아는데 요거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거 투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요만큼씩 알고 있으면 그거 내가 아는 것 같아라고 그걸 투자를 덥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예,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정확하게 알겠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 지금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 이거는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이슈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상무님? 우리가 굉장히 급속한 기술의 변화, 기술의 발전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자본 역사에 보면 이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1820년대 영국에서 철도가 이제 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대규모 화물의 운송은 전부 다 운하가 담당했거든요. 운하, 배 타고. 배. 당시에 영국에 잘 나가던 주식 전부 다 운하 관련 주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기차를 본 거예요.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 직감을 하죠. 운하 주식은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사람들 안 사. 안 사요. 전부 다 철도 주식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철도 주식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계속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기대를 할 줄 알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데 이거 간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난리가 난 거죠. 철도가? 결국 1840년쯤이 되니까 영국 안에서 1000개 이상의 철도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것 가지고 IPO를 하고 사람들이 돈을 막 끌고 모으고 폭락을 합니다. 철도는 되는데 여전히 화물주들은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당장 내일 바뀔 것처럼 주가는 끌어올려놨는데 진짜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의 변화의 과정에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령 1920년대 미국은 어떤 사회였냐면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자동차를 사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또 우리는 또 확 알았습니다. 야, 마차 이제 끝났다. 맞아. 마차 관련 주식들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야, 환상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가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로는 누가 깔냐는 거죠. 도로는. 국가가 깔면 되지. 아니, 그 당시에는 국가가 재정 역할 없었어요. 이 도시하고 저 도시가 도로가 깔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동차 주식을 막 사는데 도로는 아무도 안 깔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마차 다니는 길에서 빼곡하게 교통 정체나 생기고 세상이 바뀌는 거 수십 년이 걸려서 바뀌고 결국은 1929년 대공황으로 폭락하는 일이 생긴다. 기술의 변화가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식은 물론 기대로 갑니다. 기대로 가는데 얼마만의 시간에 이 기대가 충족될 것인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기대합니다만
인내심의 한계도 있거든요. 영원히 기다릴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데 안 쓰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쵸.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10년, 20년 걸릴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1990년 이후로 컴퓨터, 인터넷, 사람의 일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컴퓨터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기대를 하죠. 와, 세상이 바뀌겠네. 근데 이게 언제쯤 이게 실현이 될까요?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정이다. 과학이 이렇게 가지 않아, 기술이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될 거야.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네.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원히 기다리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이익이 얼마래서 주가가 얼마 갈 것 같다. 요거는 굉장히 시장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사람들이 아유 나 그까지 못 기다려줘. 올해 당장 이익을 내놔. 이럴 때는 시장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당장 쇼미더머니 이렇게 투자도 나오거든요. 네, 네. 올해 돈 못 벌 거면 에이 내년에 돈 번다는 거 뻥이지 사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네. 앞으로 1년 돈 벌 거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시장은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유 올해 돈 못 벌어도 괜찮고 내년에 돈 못 벌어도 괜찮고 내후년쯤에 벌까. 근데 사실 내후년은 수학적인 예상 영역이 아니고 아이고 나중에 결국은 벌겠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올해 가기는 어렵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당장 돈 버는 것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이거는 주식은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면 분명해요. 조금 기다려주긴 해요. 하지만 마치 자기가 돌을 터득한 도인들처럼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내후년에 돈 번다라는 건 그거는 그냥 기대일 뿐이죠. 올해는 못 벌어도 내년에는 벌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 정도 내년까지는. 그리고 경영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 들을수록 되게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상무님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이런 나이대별로 추천하시는 재테크 전략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20대한테는 재테크를 권하지 않아요. 그때 자기의 전문 영역이나 이런 걸 개척 안 하면 언제 하겠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자기한테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이게 좀 겹치긴 합니다만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가족을 구성하고 이제 뭐 살 집을 고민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은 사실 빌려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가 맞아. 그 돈이 없으니까 네. 빌려서 하고 내가 평생 갚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에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죠. 모아놓은 네. 돈은 없지만. 네. 근데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40대쯤 돼야지 여윳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내가 익힌 걸로 40대, 50대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주식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돈도 없고 투자를 꽤 내가 의미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주식은 그러면 심리전에서 일단 70%는 내가 치고 들어가. 지고 들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젊을 때 주식 투자는 그냥 재미삼아서 하고 조금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영끌이니 자본을 형성해보자 재테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40대라서 네. 너무 이 말씀이 와닿아요. 20, 30대는 일단은 자기 몸값 높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30대 정도의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40, 50대에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사람들 관심도 높고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올 하반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세상이 IT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뭐 피할 수 없죠. 발전한 IT 기술이 언택트 주문도 그렇게 하고 맞네. 유통 쪽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여전히 핫한 게 물류센터예요. 2, 3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다니는 게 부동산은 물류센터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은 물류센터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 IT 변화가 그냥 스마트폰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하는 데이터를 쭉 주고 난 다음에 네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겠어.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합니다. 우리 유튜브 봐도 유튜브 내가 볼 때 첫 화면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클릭을 많이 하게 될까? 그러면 새로운 그 로직을 만들면 네. 뭐 이게 보상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IT 쪽으로 유통의
격변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자율주행 이러면서 가장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집 빼고 나면. 근데 집은 한 번 하면 뭐 끝나는 건데 자동차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차를 사고 바꾸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큰 영역이에요. 자동차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자동차에다가 전기, 뭐 수소 전지 뭐 이런 식의 네. 개념들이 막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IT, 유통, 자동차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5G라고 하는데 5G의 핵심은 새로운 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어떤 영역을 갖고 있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5G부터는 더 이상 같은 기계를 쓰고 갈 수는 없다는 게 미국은 너무나 분명한 생각이에요. 이 5G는 뭐냐면 4G까지는 스마트폰 가지고만 하는 거거든요. 폰을 위한 게 4G입니다. 오케이. 5G는 스마트폰을 위한 건 아니에요. 기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 게 5G의 핵심이거든요. 그쪽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애플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다 생각해보면 아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식 하나도 안 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금 막 시작하는 주린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많거든요. 주식하다 이러 못 잘라고 채권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하던 사람들한테 주식을 권하고 70대 분들한테도 주식을 권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은 5%만 하세요. 주식을 안 하고 그러면 손주 앉았을 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는 뭐 공부는 잘하냐 뭐 결혼은 뭐 애는 이런 이야기 던지는 순간 안 돼. 안 옵니다. 그다음에 안 와요. 예, 네, 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손주 앉혀놓고 내가 지난주에 테슬라를 한 주 샀는데 할머니 내가 저기 모더나를 좀 사봤는데 할머니 대화가 된다라는 정말 거예요.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삶이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허전한 것 같아. 뭔가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그냥 갇혀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십시오. 어머. 많이 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실 수 있는 돈의 5%만 주식을 하시고 주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토론 네네. 그러면서 아는 거죠. 우리가 그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다르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얘들하고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파는 애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맞아. 세상과의 대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원래 주식은 네. 살론 문화예요. 살론. 커피집에서 주식을 처음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요? 물론 제일 처음 한 거는 네. 거래소가 있었습니다만 네덜란드는 네.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커피 하우스예요. 너무 신기하다. 주식이랑 커피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주식 하는 사람들은 그 커피집에 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오. 템스강 배가 올라오는 그 입구에 있거든요. 오, 그러면 그래요? 배 하나 올라오면 빨리 막 달려가지고 우리 배는 지금 어디쯤 뭐 잘 있다나요 어떠나요 뭐 혹시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이런 정보가 그 커피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야 요즘 이게 배들이 상선들이 돈을 좀 버는 것 같은데 싶으면 그 커피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좀 파실 이런 식으로 우와, 너무 장외 신기하다. 주식이죠. 어머나. 이렇게 시작한 게 주식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HTS로 들어가면서부터 문화가 좀 이상해졌는데 주식은 이런 식으로 커피집이나 바나 이런 데서 네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면도 있네. 나 좀 생각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있지 않거든요. 미래에 무슨 답이 있어요? 미래 일인데 주식을 하시면서 조금만 하시면서 5% 정도. 예, 이런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조업은 정답을 요구하는 문화입니다. 제조업을. 예, 딱 정해놓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제조업이 많이 약화가 됐잖아요. 그쵸. 중국 애들이 정답을 훨씬 더 잘 맞추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단지 경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 참여로까지 이루어진다. 제가 부모님한테 주식을 조금 사드려가지고 사회로 들어오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와.